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날씨도 춥지만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 즉 심리 조종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당하기 좋은 상태는 지쳐 있거나 삶이 공허감을 느낄 때인데, 지금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왜 살아야 하는지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가스라이팅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서열화된 수직구조 상태인 직장 상사와의 관계,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의지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이 오히려 가스라이팅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심리적 조정 또는 심리적 지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조작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서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현실에서 가스라이팅은 엄연한 정신적 학대이며 폭력입니다. 가스라이팅의 어원은 심리치료사인 로빈스턴이 연극 가스등을 보고 이 용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에서 가스등 효과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고, 가스등 효과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했습니다. 연극 가스등에서의 그레고리 남자는 보석을 갖기 위해서 폴리를 가스라이팅하는 장본인입니다. 20여 년 전 그레고리는 유럽 왕가의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폴리의 이모를 죽입니다. 그러나 그 보석을 찾지 못하자 이모의 집 어딘가에 남아있을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일한 상속자인 폴리와 결혼할 계획을 세워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폴리 이모 집에서 신혼집을 차린 그레고리는 이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어하는 폴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모의 짐을 전부 다락방에 모아두고 폴리 몰래 다락방에 드나들며 보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고리는 폴리를 서서히 교묘하게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외출하기 전 그레고리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는 브로치를 폴리에게 선물하며 폴리가 차려고 하자 당신은 물건을 잘 잃어버리니 가방에 넣어줄게 라며 가방에 넣어줍니다. 그러나 이미 브로치는 그레고리가 가져갔고 브로치가 없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된 폴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만들어 가해자의 눈치를 보고 사과를 하게 만들고 미안함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또한 그레고리는 폴리가 듣고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가정부를 칭찬하고 추켜 세우고, 반면에 폴리는 깎아내리면서 폴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조정을 합니다. 폴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라고 말하니 당신이 하인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렇게 했소 라며 폴리가 상황 자체를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몰아갑니다. 집 근처에 가까이에 사는 이웃이 찾아와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기억력과 정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몰아서 혼자서 외출하는 것도 가정부에게 감시하라고 시킵니다. 외부와 차단시키고 객관적인 정보도 얻지 못하게 하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외부와 차단되어 오로지 그레고리에게 정보를 얻고 의존하게 하며 따르게 합니다. 폴리를 그레고리는 점차 환자로 몰아가면서 폴리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환자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스등을 한 집에서 등을 여러 군데 켜면 불의 크기와 밝기가 작아집니다. 불을 켠 곳이 분명히 없었는데
밤마다 가스등은 왜 작아지는 걸까? 폴리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들 뭐가 이상하냐고, 가스등 불이 정상이라고 폴리의 말을 외면합니다. 폴리가 혼자 헛것을 본 것처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천정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게 되면 폴리는 환각, 환청이 들린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입니다. 그것은 그레고리가 일 핑계로 집을 비우면서 위층 다락방에 있는 폴리 이모의 보석을 찾기 위해서 가스등을 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런던 경시청의 브라이언 경위로 인해서 희미해지는 가스등과 미심쩍은 발자국 소리에 대한 폴리의 얘기를 듣고 사건을 추리, 마침내 그레고리의 정체를 밝혀내고 폴리는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연극에서 그레고리는 폴리에게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수법을 쓰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스라이팅이었는지 살펴볼까요? 폴리의 의견을 거부하거나 이해하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폴리의 기억을 불신하고 계속적으로 의심하게 합니다. 폴리가 사실을 파악하려고 하면 말을 돌리거나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폴리의 요구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지를 본인이 정해주려고 합니다. 그레고리는 자기 멋대로 쓸데없는 것을 해주고는 상대가 만족하길 바라고 상대방이 뭘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전혀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반응만 얻으려고 합니다. 폴리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레고리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이런 가해자 그레고리의 가스라이팅에 폴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처음에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네? 하다가 그레고리의 교묘한 상황 전술, 심리 전술에 또한 외부 차단 등으로 지속적으로 잘못했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끔 사과하게끔 상황이 만들어 놓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너 때문이야. 너는 왜 사과를 할 줄 몰라?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는 농담도 구분 못하니? 너 좀 이상해. 네가 틀렸어. 나는 화낸 게 아니야. 정작 가해자가 잘못을 해놓고는 하는 일마다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니까 피해자는 자신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면서 두려움과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즘 연인 사이에서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나중에는 스토커가 되어서 피해자와 가족들까지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친절하게 해주지만 그래도 약간은 거리를 두면서 관찰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만나면 무언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관계가 된다면 분명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집착은 다르고 사랑한다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배려와 서로의 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부디 좋은 관계로 행복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